LNF는 올해가 가장 최악인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게 없는 한 해인 것 같고요. LNF의 그 강점이라고 하면 덜 올랐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 매출액도 늘어나지만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거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한 3배 정도 증가할 거다. 올해 4월 달에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교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 최소한 43만 원 이상은 갈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거든요. 또 주목해 볼 기업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특히 의 장점이라고 하면 PER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6배예요. LNF는 올해가 가장 최악인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최악을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게 없는 한 해인 것 같고요. 화면에서도 보면 작년에 2,70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거뒀는데 올해 1,300억 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반토막 정도가 났기 때문에 매출액은 더 늘었는데 이제 당기 순이익은 반토막이 난. 이게 이제 비싸게 그 원재료를 사놨는데 리튬 가격이랑 기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비싸게 사놓은 거를 팔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실적 악화를 가져왔고요. 3분기에도 그 안 좋은 실적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찌됐든 최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 매출액도 늘어나지만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거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한 3배 정도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추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2025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한 14배 정도, 지금 많이 올라와서 14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앞서 그 봤던 40배 내외의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LNF의 그 강점이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덜 올랐다라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3분기 그 준공 예정인 3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고 2026년까지 양극재 생산량을 40만 톤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어떤 기대치들이 있거든요. 앞서 우리가 봤듯이 에코프로비엠이 한 48만 톤, 2026년이면 48만 톤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LNF도 한 40만 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높이를 좀 맞추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하는 거고요. 테슬라에 대한 어떤 매출이 내년, 내후년 크게 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언급했던 어떤 실적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증권사 리포트들을 봐도 LNF도 나름의 계속 성장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올해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름 시장에서 한 40배 이상의 PER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LNF의 상대적인 낮은 PER 이런 부분들도 기업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4월 달에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교환사채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 그러니까 LNF가 갖고 있는 LNF 주식을 한 6,600억 정도를 팔았어요. 팔면서 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액이 43만 8,100원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교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 한 60만 원 이상을 가져야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왔다는 건 특히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시장에서 6,600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건 기업으로 봤을 때 최소한 43만 원 이상은 갈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올해의 최악의 상황이 지나서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면
안정세를 찾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보통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면 공매도 전략을 많이 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 교환사채를 투자한 투자자 측면에서는 공매도 전략으로 또 공매도 차익을 얻고요. 또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43만 8천 원의 가격을 다운사이징하는. 그래서 공교롭게도 LNF 그래프를 보면 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다른 양극재 기업들은 꾸준하게 올랐는데, 그래서 물론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특히 코스피 이전 상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기대하던 하나의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해서 아무래도 공매도를 좀 당분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공매도 잔고가 한 6.7%로 코스닥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요. 에코프로비엠이 한 9,500억 정도 되는데 LNF가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유일하게 2차 전지 섹터에서 이 성공을 거둔. 그런데 이제 이 공매도를 상당 기간 못 한다고 치면 이 5천억의 공매도 애들이 숏 커버를 해야 될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숏 커버 물량이 불러온 또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포스코 DX가 거래소 이전 상장 발표하고 주가가 3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학습 효과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수직 계열화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LS와 전구체 생산을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 새만금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요. 이 부분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어떤 내재화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리튬 사업도 지금 한다고 그러고 또 음극재 사업도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출발은 늦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 2025년 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것 같고요. 전구체 내재화율 전망치인데요. 여기 보면 2025년까지 LNF는 거의 뭐 미미해요. 근데 2026년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새만금에서 전구체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서 한 14%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 전구체 내재화율을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43%까지 이렇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쪽이 한 33%, 그리고 LG화학이 21%, LNF가 14%.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43%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있는, 아르헨티나 등에서 리튬을 또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포스코나 에코프로가 이제 LNF보다 상대적인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LNF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약간 뭐 소외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3분의 1 수준의 어떤 기업 가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투자증권이 목표가를 5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의 거의 2배인데요. 유일하게 양극재 기업 중에 목표 주가보다 주가가 낮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말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내 유상증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통 유상증자를 기대를 하면 주가를 좀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식을 조금만 주고 목표하는 금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공매도가 일정 기간 금지되고 그동안 이제 주가를 좀 올리고 그때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연내는 유상증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사와 대규모 수주도 발표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기존 고객과의 어떤 대규모 수주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미국으로 양극재 합자 회사를 좀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산업자원부 그 승인 과정에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 부분도 허가가 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또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생산량 증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발표된다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악재, 올해가 뭐 더 나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감을 낳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NF와 함께 또 주목해 볼 기업이 LS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본격 생산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LS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LNF와 LS가 전구체 그 공장을 짓기로 하고 2025년 뭐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 LS는 2차 전지 그룹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LSMNM이라고 거기서 이제 니켈이라든지 그리고 폐 배터리 사업 등 일부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전구체부터 이제 뛰어들면서 한 2년 후부터는 어찌됐든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된 양극재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고 전구체 기업의 지분을 65%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 재무제표로 묶이면서 그만큼 전구체 생산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LS의 장점이라고 하면 PER이 굉장히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6배예요. 보통의 지주회사들이 뭐 4배에서 6배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는 2차 전지가 하나도 끼어있지 않은 그런 주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25년 실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좀 뭐 한 1, 2년 지나면 전구체가 붙으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의 느낌을 더 받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좀 지루함을 좀 견뎌야 된다. 그래서 기업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 LNF를 봤는데 저는 주목해야 될 기업이 세로닉스라고 보거든요. 세로닉스는 이제 LNF의 지분을 14% 보유하고 있거든요. 14%지만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로 연결이 돼서 그 LNF의 실적을 가져와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되게 미미한데 이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가져오기 때문에 좀 큰 폭으로 LNF의 성장 과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그러니까 단기간 트레이딩하기엔 또 세로닉스가 더 많이 급등하고 더 많이 빠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호재 이슈가 있다면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극재 기업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켜볼 건 LG 화학이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화학 업종이 사실 주력이다 보니까 경기 둔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침체 이런 부분들이 화학 업종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의 그런 저유가의 어떤 영업이익 증가와는 반대로 지금은 국제유가가 한 70달러 선 이상으로 가다 보니까 원재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나프타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비용들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좀 둔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다만 이제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LG화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LS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처럼 지주회사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1.4%를 가지고 있거든요. LG화학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수익을 대부분 끌고 오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한 24배 정도의 PER을 받는데 LG화학이 한 8배 정도밖에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보통 되거든요. 보유 지분이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뭐 그래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LG 뭐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실적 개선세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거고 또 양극재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2030년 기준으로 우리 그 포스코 퓨처엔과 LG 화학의 어떤 양극재 생산량을 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한 3분의 2 정도의 생산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양극재 생산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2030년 대비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한다면 LG화학의 실적에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기노업으로 보면 실적 개선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LG화학의 매출 계획인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2022년 한 4조 7천억 원 정도의 매출인데 2030년에는 한 30조 정도 앞으로 매출을 일으키겠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을 대부분 가져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한 8배 정도 매출액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LG화학에 좀 더디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코스모 우리 신소재도 이제 양극재 기업으로 있는데요. 이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비엠보다 가볍다 이런 측면에서 상반기 좀 1분기에 강한 모멘텀을 가졌었는데 조단위가 넘어가면서 단기 트레이딩의 메리트가 좀 줄어들면서 약간 소외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은 한 34배 정도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2차 전지 장비주들. 근데 이제 장비주들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양극재나 음극재가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시류를 편성하는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비주는 장점은 상대적으로 버블 정도는 낮아요. 그렇지만 이 장비주들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너무 그 매출액이라든지 작아서 막 주도적으로 장비주가 끌고 가기는 어렵고요. 장비주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하나기술. 매출액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좀 매출액 변동폭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2023년 실적 대비 2025년 매출액은 한 2배 정도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한 4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기술이 지금 뭐 장비주 중에는 뭐 선두로 좀 많이 치고 왔는데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한 PER이 한 15배 정도 되고요. 원주는 한 9배 정도, 그리고 TSI는 11배 정도. A프로는 2023년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15배 되고요. 이노메트리도 9배, 그리고 PNT도 12배,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PNT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23년과 2025년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한 2배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 당기순이익 증가폭을 보면 양극재 기업의 증가폭보다는 상당히 낮아요. 어떤 시장의 주도가 양극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감은 있는데 어떤 장비주들이 주도주로서 막 끌고 가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류를 좀 타면서 같이 동반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